당진 시립병원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립비만 835억 원에 달해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충남 전체 학교의 절반에서 일제강점기 이후 외향나무와 금송이 무분별하게 조성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이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이 나무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충남도 내 불법 폐기물 방치 문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남 지역 불법 폐기물은 3만 6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8천 톤가량 늘었습니다. 아름답고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한국의 몰디브 태안 장안서태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태안 장안서태를 뉴스토리에서 만나봅니다. 헬로티비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먼저 당진 시립병원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진시가 추진하던 시립병원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 결과에서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전화 연결합니다. 김담희 기자, 이 시립병원 설립이 쉽지 않다는 결과가 발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진 시립병원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진 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를 맡아 진행한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산학협력단은 26일 당진시청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산학협력단은 시립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시립병원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네, 연구 결과를 보면 시립병원 설립비는 835억 원, 운영비는 연간 11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학협력단은 당진시 인구를 고려할 때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한 곳이 더 필요하지만 신설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 등 역기능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소아과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출산율 감소로 소아 전문 의료시설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 연구는 올해 1월부터 11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의료 현황 분석과 수요 추정 등 자료를 토대로 시립병원 설립이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립병원 설립 대안으로는 좀 어떤 것들이 제시가 됐습니까? 네, 대안으로 소규모 전문병원 운영이 제시됐습니다. 또 대학 전문병원 지원 설립이나 기존 의료기관의 서비스 기능 보강에 대한 의견도 나왔는데요. 당진시 보건소는 최종 보고의 결과를 토대로 의료 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김담비 기자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육 현장 곳곳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충남 전체 학교의 절반에서 일제강점기 이후 외향나무와 금송 같은 일본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무분별하게 조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이 나무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정선영 기자입니다. 홍성에 있는 광천고등학교. 굴삭기를 동원해 화단의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이즈카로 불리는 외향나무로 우리나라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무 모양이 불꽃처럼 생겨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이 선호했던 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 학교마다 무분별하게 심어졌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학교 측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위해 이 나무들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이 무의식 중에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끼치는 정서적 영향은 아주 지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 향나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거부감도 있었고 특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좀 안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충남도 내 362개 학교에 외향나무 7,700여 그루가 있습니다. 일왕을 상징하는 금송도 200그루가 넘습니다. 심지어 이를 교목으로 지정한 학교도 52곳이나 됩니다. 충남 전체 학교의 절반이 일본식 나무로 꾸며져 있는 셈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학생부터 교사, 또 학부모, 또 운영임원, 동문들이 동창이 같이
의견이 수합된 상태에서 그 외양나무를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000만 원에서 학교에 나름대로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 크게는 4천만 원까지 이렇게 학교에 예산 배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모두 56곳. 제거된 나무들은 협의를 통해 땔감이나 역사 자료로 활용하고 화단은 학생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학교 곳곳에 미처 몰랐던 일제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충남교육청이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정리 작업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종환 장학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주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충남 지역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 초부터 학교의 교표, 교과, 교훈, 그리고 교내에 있는 일본인 학교장 사진 게시, 교내 건물명이나 송덕비 등의 시설물, 또 학계 징계 용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교에 일제 잔재로 남아있는 것은 그 현관 등에 아직도 걸려있는 일본인 학교장 사진, 그리고 친일 행위 경력자가 작사 작곡한 학교의 교과, 그리고 학생 징계 용어 등의 문제가 좀 발견되었고요. 이 외에도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중에 일본어나 또는 일본식 한자 표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실태 조사 후에 충남도 교육청에서 청산 작업에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예, 좀 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 학교 현관 등에 걸려 있는 일본인 학교장 사진은 현재 모든 학교에서 철거를 하였고요. 그래서 철거한 사진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하거나 또는 이제 학교 역사관 등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했는데 약 3분의 1 정도의 학교가 이렇게 역사관 등에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학생 그 징계 용어에 남아 있는 백지동맹 또는 동맹유학과 같은 과거 일제 강점기에 사용되던 용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개정하거나 또는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네.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교육 용어의 어떤 일제식 표현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바로잡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또 홍보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더딘 게 교과 부분인데요. 그 애초에 저희가 친일행위 경력자가 작사 작곡한 교과를 총 31개교다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확인 과정에서 동명이익이거나 또는 학교 제출 오류 등으로 최종적으로는 24개 학교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예. 이 중에서 현재 최종적으로 개정 절차가 완료된 학교가 1개 학교 있고요. 나머지 학교 23개 교 중에 절반 정도가 현재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나머지 또 절반 정도 학교는 학교 동문회나 교육 공동체 등의 반대로 좀 개정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친일 교과가 좀 개선이 좀 좀처럼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는 사례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교과의 경우는 그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 이제 동문회 쪽에서 좀 반대가 조금 있는 상황인데요. 그 졸업한 동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예전부터 불러왔던 교과가 어떻게 보면 그 애교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 애교심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선후배 간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보니까 그 교과에 대한 애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가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동문회에서 그 학교의 운영의 한 축인 동문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학교 일제 잔재 청산 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다 아시다시피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게 벌써 74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본 식민지배의 어떤 흔적들을 갖다 지우는 노력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정도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 그런 잘못된 일제식 어떤 문화들이나 그런 것들을 갖다 청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노력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교육계에 남아있는 어떤 일제 잔재들을 갖다 더 많이 찾아서 이를 지워가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교육 공동체가 이게 함께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학교 현황을 올해 초에 조사한 이후에 지난 2월에 그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에서 그 학생과 교내 선생님들의 또는 교장 선생님들도 참여했었고 그런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후에 일선 학교에서 그 학생 징계 용어나 또는 교과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의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갖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교육청에서 무엇보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의견 수렴의 과정 또는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는 과정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역사 교육이나 또는 민주시민 교육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또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게 올해 100주년이라고 해서 1년으로 딱 끝날 사업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벌써 연말이 다 돼가는데 12월에 저희 충남교육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그 올해 했던 일제전제 청산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고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내년에 또 추가로 필요한 사업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자문을 좀 얻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나가고 또 앞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좀 힘있게 좀 추진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우리 일본식 한자 표현이나 일본어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생활 속에서 또는 교육 현장에서 좀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월에 그 저희 토론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그 토론회에서 그 독립기념관에 김용목 연구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우리 교육계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식 주입식 교육으로 그 줄 세우식으로 평가를 해서 소수의 승리자와 대다수의 학생들을 갖다 패배자로 만드는 그리고 또 그 패배자 학생들이 열등감을 갖게 하는 그런 우리의 교육제도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좀 학생들이 자존감을 갖고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또 학생들이 자존감 교육 이런 것 등을 좀 강화하고 그런 걸 확산해 나가는 그 교육계 전반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충남의 학교 일제잔재 청산 현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종환 장학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궁금한 이야기들을 파헤쳐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태안의 아름답고 이국적인 풍경으로 한국의 몰디브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한보모 기자가 소개합니다. 푸른 바다 위에 거대한 모래띠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국내에선 보기 힘든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풍경인데요. 마치 신혼여행의 성지 몰디브를 떠올리게 하는 이곳. 충남 태안 하간포항에서 배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만나게 되는 장안사퇴입니다. 사퇴란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언덕, 즉 일종의 모래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류의 흐름에 따라 모래가 쓸리고 쌓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서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제 조차가 크니까 조류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태적물들이 그죠? 어떤 때는 이제 좀 깎이고 어떤 때는 쌓이고 조류 방향대로 그렇게 하면서 일단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조류가 이제 주 형성의 어떤 동인으로 작용을 했겠다. 실제로 장안사퇴의 경우 연은이라고 하는 물결의 흔적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규모는 길이 35km, 폭 4km, 최대 높이 35m로 세계적으로 봐도 손에 꼽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모래섬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학계에선 무려 3,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부터 모래섬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해수면이 낮았을 때 황해감도 대부분 이제 육지였죠, 사실은. 15,000년전만 해도 해수면이 한 120m 낮았기 때문에 황해가 제일 깊은 곳이 이제 120m. 대부분 다 그냥 사실 육지였어요. 육지였다가 해수면이 이제 점차 간빙기가 되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깊은 데서부터 조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샌드위치들이 차례차례 형성이 됐고, 장안 사태 같은 경우에는데요, 연구가 뭐 이제 분명한 거 보니까 적어도 한 3,000년 정도 전부터 그 조류의 영향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심에서 이제 조류가. 그런데 장안 사태가 이렇게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건 한 달에 2번 정도 있는 대조기 때뿐입니다. 흔히 사리대로 불리는 대조기는 보름과 금음 무렵으로 조수 차이가 가장 커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고 들어올 때입니다. 한번 드러난다 해도 1시간 정도가 지나면 다시 물 안으로 가라앉아 자취를 감춰버리는 장안 사태. 짧은 순간 비경을 뽐내고 사라져버리지만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가마우지 등 조류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꽃게와 넙치 같은 해양생물에게는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모래성분만 이제 유치한 데니까 그런 것을 선호하는 뭐 조개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저서생물들은 거기를 선호하니까 거기에 아마 서식지를 많이 만들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잡아먹는 새들도 거기 많이 올 것 같고. 또 어민들에게는 해일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중간에 바다 한복판 중간에 그 모래턱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 큰 파도가 왔을 적에 모래턱에 그 파도가 부닥치면서 파손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많이 해요. 방파제 역할을. 태안군은 최근 방문 행사를 열고 다양한 가치를 지닌 장안 사태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인 장안 사태를 보존하면서 태안군의 해양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해갈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을 직접 찾아가기 위해선 개인적으로 배를 구해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세계적인 학술 조사와 연구를 통해 보존 계획을 세우고 그 틀 안에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면 장안 사태가 세계적인 명소로 주목받을 날도 금방 다가오지 않을까요?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올해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 제철, 석유 화학업체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가 배출 허용 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각 업체와 체결한 자발적 감축 협약이 환경 설비 개선으로 이어지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는 지난 2017년 7월과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화력발전소 등의 배출 허용 기준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2022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달성,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 35.3% 감축을 목표로 잡은 충남도 대기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발적 감축 협약은 2017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개 배출업체와 4차례에 걸쳐 체결했습니다. 도의 배출 허용 기준 강화와 감축 협약에 따라 태안, 보령, 당진 등 3개 화력발전소는 환경시설 개선 사업에 3조 3천억 원을 투자키로 하고 지난 9월 말까지 8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3개 화력발전소의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9월 말 기준 2만 2천여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3개 화력발전소의 연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축 기준으로 잡은 2015년 9만 100여 톤을 크게 밑돌 뿐 아니라 2022년 목표 배출량에도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9월까지 환경시설 개선 사업비로 4천억 원을 투자, 배출량은 1만 5천여 톤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등 11개 배출업체는 5천억 원을 투자해 2015년 9천여 톤에 달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22년 7천여 톤으로 25%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들 11개 업체의 9월 현재 투자액은 1,600억 원이며 배출량은 5천여 톤을 기록 중입니다. 도 관계자는 배출 허용 기준 강화와 자발적 감축 협약에 따라
20개 기업들은 4조 4천억 원 중 1조 4천억 원의 환경시설 개선 사업비를 투자했으며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환경설비 투자도 최대한 앞당기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발전사는 6만 3천 톤을 감축하기 위해 3조 3천억 원을 투자키로 하고 각 사업장에는 1조 1천억 원을 투자해 1만 6천여 톤을 감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던 추가 지정 여부는 절차상 상위법으로 풀이되는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균특법은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국토위가 아닌 산자위에서 다루게 되는 만큼 산자위 소위의 첫 회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종민, 박범계,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3건이 국회 정기의 제11차 전체회의를 거쳐 소관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기존 국토위 소관의 혁신도시 특별법이 아닌 균특법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데에는 국토부의 입장이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른 후속 절차에 속하고 추가 지정에 대한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앞서 제정된 균특법은 혁신도시 정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본법에 해당합니다. 최근 발의된 균특법 개정안 3건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전과 충남도 새로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정기의 일정이 내달 9일까지 불과 2주가량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산자위에 계류된 안건이 많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 일정 내에는 논의되지 못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내 불법 폐기물 방치 문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은 지난 7월 기준 충남 지역 불법 폐기물은 3만 6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8천 톤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폐기물 처리율은 24%로 전국 46%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며 불법 폐기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환경부가 전국 불법 폐기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235곳에 모두 120만 톤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산하기관의 인건비 양극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현 충남도 의원은 26일 정례회 도정 질문을 통해 일부 산하기관에서 수당 종류를 없애고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수당을 늘려 양극화 현상을 더 악화시킨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 출자 출연기관의 정규직 평균 연봉의 경우 충남연구원이 7,400만 원, 충남청소년진흥원은 2,900만 원으로 4,5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며 연구직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많은 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관별 수준 차이나 일의 강도에 따라 연봉 차이가 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인건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당진화력 1에서 3부두에 육상 전원 공급 설비가 설치됩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당진화력 석탄부두에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육상 전원 공급 설비 설치 공사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설비는 선박이 부두에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설비로 정박 중인 선박이 엔진을 가동하지 않아도 돼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담은 중소기업 통상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도는 앞으로 5년 동안 243억 원을 투입해 성장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세부적으로는 인도와 베트남에 해외 통상 사무소를 운영하고 충남경제진흥원 내에 충남무역상사를 설치합니다.
또 2024년까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은 2,500개로 육성하고 수출액 8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6시 55분쯤 발생한 이번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는 아궁이에서 타던 장작의 불씨가 주변에 튀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아궁이나 화목 보일러 사용 시 주변에 불에 타는 가연 물질을 두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진시 신평면 꿈도담터 공동 육아 나눔터 개소식이 26일 LIG 리가 아파트 관리동에서 열렸습니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으로 학생들은 이곳에서 숙제 지도와 자율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일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방학 기간은 오전 9시부터 확대 운영됩니다. 청양군과 정산 농공단지에 위치한 애경그룹 3개 회사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청양군은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근로자 편의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애경그룹 3개 회사는 구내 식당 식자재를 지역 농산물로 구입하고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방침입니다. 전국 만성질환관리 종합평가대회가 26일 예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황성봉 군수와 보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보건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성질환관리 평가대회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13개 대학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안군 고남칠리와 창기칠리마을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어울림마을 콘테스트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고남칠리 만수동마을의 경우 어촌계 연금제도에서, 창기칠리 수해마을은 귀촌인들과의 조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상한 마을에는 최대 50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7일 민선 7기 2년차를 맞아 계룡시를 방문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7일 오전 10시 서산문화원에서 열리는 2019년 서산시민 도의교실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7일 오후 2시 포항시 소재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리는 철강산업도시 상생환경포럼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27일 오전 10시 홍성군 새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 행사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27일 오후 3시 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 보고대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조금 오르지만 낮 기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놀이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과 홍성, 청양이 3도, 서산과 태안, 예산이 4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8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9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뉴스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나 세차하기 괜찮겠고요. 가족들과 가까운 곳으로 외출하기를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일요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3m, 서해 남부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수요일까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